예, 하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택 청약에 관한 금융상품 통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거주지 마련을 위한 대출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TV 그리고 DTI 그죠? 우리가 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청약 저축. 우리가 과거 청약,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통상, 월부금을 일정 기간 납입하면은 우리가 국민주택이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 적금 형태의 저축이었죠. 자, 그리고 이 상품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 상품은 5천원 단위로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적금 형식으로 불입을 하였고, 가입 후 2년 이상 즉 24회 이상 저축하면 1순위가 되고 또 6개월,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 청약예금. 그죠? 우리가 청약예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규모에 맞춰서 일정 금액의 목돈을 우리가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은 민영주택 또는 과거에 있었던 주택 형태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었죠. 이 청약예금은 일시에 목돈을 예치해야 했고 그리고 예치 금액별로 청약 가능한 주택 규모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주택 청약 종합통장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예치기간은 1년이고 1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재예치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예금 금액이 변경 시에 큰 면적의 주택으로 변경을 하면은 1년 후에 청약할 수 있고 또 작은 면적으로 변경 시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신청하면 즉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자 계산은 매월 이자 지급식 또는 만기 이자 지급식이다.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 시중은행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부금. 그죠? 우리가 이제, 청약부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규모에 맞춰서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 실적에 따라서 주택 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납입 금액이 지역별 청약 가능 예치 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이었습니다. 자, 청약부금은 저축 형태로, 적금 형태로 저축을 해서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 우선권을 부여받았는데 저축 방법으로는 자유적립식 또는 정액적립식이 있고 이는 각 은행별로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수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자,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아놓은 자금이 부족할 때는, 그죠? 자금을 어떻게 차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자금 차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자가 싸고, 오래 쓸 수 있는 자금을 찾는 것이죠. 자, 이하에서는 우리가 전세를 얻고자 하는 경우와 집을 사고자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어떤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세를 구할 때의 자금 대출인데요. 먼저 주택을 전세로 입주하고자 할 때는 자금이 부족하면 주택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국민주택기금에서 취약계층을 위하여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자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요. 자,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기금을 마련해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방식입니다. 자, 이 전세자금 버팀목은 대출 신청 현재 대출 대상 주택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이죠. 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심 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를 말하고 있죠. 자, 다음의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먼저 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2019년 11월 현재 우리가 연 2.3에서 2.9%로 우대금리 조건은 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포인트, 다자녀 가구는 0.5포인트, 그리고 다문화, 장애우, 노인 부양, 고령자 가구는 연 0.2%의 포인트의 금리를 우리가 우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0.7% 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입니다. 그죠? 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2.3%, 5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는 2.4%, 1억 원 초과해서 2.5%를 부과하고 있다. 자,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5%, 2.6%, 2.7%.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부합산입니다. 5천만 원 이하는 2.7%. 그죠? 2.7% 그리고 2.8%. 또 1억 원 초과는 2.9%로 지급되고 있다. 자, 그리고 대출 한도는 우리가 전세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로 다음과 같은데 금액은 수시로 우리가 수시 변동금리죠.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금액이 더 많음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 2천만 원 이내, 그죠? 그리고 수도권의 지역은 8천만 원 이내, 단 3자녀 이상 세대는 1억 원 이내이다. 자, 대출 기간은 통상 우리가 2년 후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죠.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고 만약에 상환이 어려울 때는 연 0.1%의 가산금리를 물어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한 도시 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하죠. 자, 지급은행은 모든 은행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시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그죠? 요 은행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통상 우리가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것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쉽지가 않다. 자, 금리도 아주 낮은 금리가 아니죠.
자, 이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자금 보증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주는 우리가 전세자금 보증은 무주택 서민의 별도의 담보 없이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이죠. 전세 계약 금액은 임차 보증금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죠? 4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또 결혼 예정자 등으로 연간 소득의 최대 4배 범위와 임차 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이 된다. 그죠? 자,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0.05%에서 0.2% 수준이다. 자,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대구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또 경북 신용보증재단도 있죠. 그죠? 자, 대구는 우리 유통단지라든지, 그죠? 유통단지 관리점도 있고, 또, 각 지역마다, 그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징검다리 전세보증금은 우리가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제도인데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또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서민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통하여 제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그죠? 자, 신청 대상은 임차 보증금 4억 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 우리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그죠? 7천만 원 이하는 상여금 수당 포함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여야 한다. 자, 보증 시기는 2016년 12월 30일까지 시행된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대안자금이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 시급은행은 국민기업, 농협, 우리, KB, 하나은행이죠. 그리고 수협, 강주, 경남은행 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출과 관련된 기본 상식, 그죠?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 전부를 한꺼번에 실고 구입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이때 활용 가능한 금융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출과 관련된 기본 상식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을지. 자, 집을 살 때 우리가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출받을 금액 이상으로 우리가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했지만은 집값이 제자리 또는 하락하면서 소득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얼마 정도의 대출금을 받는 것이 적당할까? 자,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대출금 상환 원리금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이면 하우스포를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럼 대출금 상환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집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가난한 주택 보유자의 것입니다. 바로 하우스포죠. 자, 이 연구원의 주장을 반대로 보면은 주택 구입 시에 대출받을 금액을 결정할 때는 집값 대비 우리가 대출받을 금액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다른 대출 금액을 포함해서 40%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하는 대출 총액은 우리가 만기를 이용하여 조정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300만 원이면 300에 40% 해당하는 금액은 120만 원이죠. 그죠? 3, 40, 120만 원인데 이때 대출금 상환을 위한 원리금의 상환서를 120만 원 하는데 이때 연이자율 4%를 가져갔을 때 우리가 5년을 만기로 하면 약 6,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만기를 10년으로 늘리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고 만기가 15년이면 우리가 1억 6,2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처분 소득과 우리가 이자율은 외부 변수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만기는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 총액은 이처럼 만기로 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출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인데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LTV 그리고 DTI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 LTV는 우리가 통상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제약 조건이 되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조건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LTV는 통상 우리가 loan to value에서 어떤 가치에 대해 해주는 대출 정도로 직역할 수가 있죠. LTV.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죠? 통상 우리가 loan to value ratio에서 주택 담보 비율이다. 그죠? 자, 그럼 LTV가 60%일 경우에 주택의 가치가 1억이면 우리가 6천만 원까지 3억이면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의미죠. 그죠? 있다는 의미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가 부동산 규제를 일부 풀어 대출을 확대해서 아파트 값의 60%까지 한도를 늘린다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달 2021년 4월 6일에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우리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따르자 자금줄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의 대출 규제를 신규 분양에 한해서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4월 5일 날 경제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되는 우리가 주택담보인정 비율 loan to value ratio에서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데비트 to income 해서 우리가 통상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죠? 자, 이런 총부채 상환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우리가 대출 규제 상환 비율을 그죠? 완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에 공식 발표하는 예정인데, 자,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에는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자, 그리고 금융위도 신혼부부 등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요건을 우리가 완화하거나 또는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선 방안이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데 현재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에서는 40%가 적용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이 같은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 안에서 10에서 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를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부는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하고 있죠. 자, 지금은 우리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10%포인트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난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 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한도, LTV가 40%이고 시값이 5억 원이면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DTI. 이 DTI는 통상 데빗 투 인컴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자,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가 40%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한도 2천만 원 내로 대출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